오늘은 제2강 부모와 자녀 정서의 톤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84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게이지라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공사를 하고 그런 이제 노동자였는데, 이 게이지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제 철도를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하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폭발을 시키고 다시 새롭게 이제 철도 길을 놓으려고 하였는데, 사고로 그 철길에 그 쇠가 날아와서, 지금 옆에 이제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쇠가 이 사람의 뇌와 그리고 왼쪽 눈을 관통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념사진에 보면 게이지라는 사람이 지금 왼쪽 눈을 실명을 하였죠. 그리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철길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대신 그 과정에서 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 뇌의 앞부분, 전두엽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전두엽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이 게이지가 상당히 좋은 힌트를 주었는데, 이 게이지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상당히 호남형 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매우 잘 지내고, 또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친구가 많고, 누구든 어려움이 있을 땐 게이지에게 상담을 하고 할 정도로 정말 호남형 인간이었는데, 이 전두엽의 손상을 입고 나서 이 사람의 성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분노를 일으킨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심하게 말하고 상당히 예민해진다거나, 그래서 점차 주변에 사람들이 멀리 이제 멀어져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학자들이 이제 이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정서와 어떤 감정을 관장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전두엽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영유아 시기는, 특히 이제 0세에서 만 3세까지를 이야기해 볼 때 이 뇌 중에서도 전두엽의 발달이 상당히 활발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에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이 0세에서 만 3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서 발달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글쓰기, 말하기, 수 이런 인지적인 발달보다는 정서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의 이 아이들의 삶에 정말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식과 정보를 아이들이 학습하고 교육을 받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이 단순한 어떤 사실, 팩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감정과 항상 연결되어서 내면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따뜻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배울 때 어떤 하나의 그런 단어로서,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할 때 따뜻한 물 안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블랭킷으로 따뜻하게 담요로 이렇게 포근하게 안겼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어떤 따뜻함의 감정과 그런 지식의 학습이 함께 연결되어서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혹시 길을 가다가 개미들이 서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한 아이들은 어린 시절 한 40분, 50분씩 이 개미들을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들을 보면요, 아주 작은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정말 한 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막 힘겹게 들고, 또 혼자 들지도 못하고 여럿이 들고 어디론가 가죠. 큰 줄을 이루어서 가는데 과연 얘네들이 어딜 가는 걸까? 얘는 집이 어딜까라고 한참을 보다 보면, 어쩔 때는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40분씩 보다 보면 그제야 이제 개미 집을 발견하게 되죠. 작은 구멍이지만 그 안으로 이 과자 부스러기를 넣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오랜 기다림, 그러나 그 개미들의 몸짓,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어디로 가는 것일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아이들은 뭘 느낄까요?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사람에게 얼마나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자기가 시작한 어떤 놀이에 집중해서 하게 될 때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전두엽의 발달이 활발한 이 시기에 글자를 가르쳐 준다거나 한글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학을 2 더하기 3은 5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면 외부에서 뭔가 주어질 때 놀고 싶다, 참 지겹다, 어렵구나, 재미없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러한 감정과 연결된 것을 내면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 지겨워요, 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되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나바호라는 부족에서는 영아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 신생아가 처음 웃는 모습을 발견한 가족 또는 친구, 가까운 친구 또는 가까운 친척이 그 아이의 첫 웃음 축제라는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요. 그래서 영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인생에서 어떤 조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그 부족의 전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이 영아의 탄생이 단순히 어떤 생명체로서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제는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첫 웃음 축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정서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한 4가지 정도의 매우 단순한 그런 기본 정서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든지 아니면 분노, 슬픔이라든지 공포, 이 4가지의 기본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4가지의 상위 카테고리가 점차 아래의 하위 카테고리로 분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정서는 행복이나 만족스러움, 즐거움이라든지 자랑스러움이라는 그러한 정서로 점차 분화되어져 가고, 분노라는 정서는 불만, 질투, 혐오, 짜증, 지루함, 반항이라는 또 그러한 정서로 분화되어져 갑니다. 슬픔은 실이라든지 낙담, 불행, 좌절, 죄책감 이런 것들로 분화되어져 가고요. 공포라는 그런 감정은 걱정이라든지 의심, 경악 이런 감정들로 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세에서 만 3세 영유아의 정서 분화 과정을 보면 생후 한 7개월경까지는 어떤가요? 주로 이제 한 가지의 정서로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점차 분화가 이루어져서 만 3세경에는 거의 다 그 분화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만 5세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한 번에 한 가지 감정씩을 이제 표출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데 5세에서 12세에는 다중 감정을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기 만 5세에서 만 7세 정도에는 어떤 같은 감정의 클러스터, 아까 그 분화되어지는 그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감정을 2개 이상 한 번에 경험하게 되는데 이후에 7세에서 약 11세경에는 다른 감정 클러스터에 있는 것도 순차적으로 시간을 달리해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세에서 만 12세 사이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다른 감정 클러스터에 있는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게 감정과 정서가 분화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 정서 발달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특히 이 터들러 시기라고 하는데 걸음마기의 아이들, 0세에서 한 만 2세까지의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언어로 자신의 그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바닥에 누워서 막 쾅쾅거리면서 우는 아이들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템퍼 텐트럼, 그 분노 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0세에서 만 2세 사이에 이런 템퍼 텐트럼을 아이들이 표출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발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아이가 문제아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연령에서 아직까지도 템퍼 텐트럼을 보인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경우이지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희로애락이라는 이런 감정, 정서는 사실은 인간에게 매우 건강한 정서입니다. 혹자는 이제 웃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좋은 감정이지만 뭐 운다거나 슬프다거나 분노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엄마도 아빠도 부모님 모두 그리고 아이들 모두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을 모두 느끼는 것은 건강한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런 희로애락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을수록 그 아이의 정서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본 아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실제 자라나면서 보면 정서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을 연구에서도 많이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이걸 제대로 잘 표출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정서의 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의 톤이라는 것은 부모의 정서의 톤과 자녀의 정서의 톤이 좀 맞다면 상당히 자녀 양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을 텐데 문제는 가끔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의 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한다거나 섭섭하게 생각된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일관된 기복이 심하지 않고 가변적이지 않은 정서의 톤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또는 순한 기질의 아이를 양육할 때에는 아이가 훨씬 더 안정된 정서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매우 가변적이고 정서의 기복이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의 경우에 특히 순한 아이는 좀 괜찮은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에게는 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정서의 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일관성 있는 그런 정서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